23일 화요일 손동연 전시가 5월 9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5월 달에 한국 근대미술 세미나가 6차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오늘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안현정 선생님이 그의 저서 한국미의 레이어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 전람에 저서가 있습니다. 과 19세기 문인상의 재검토와 같은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오신 분들은 그 입구에 한국미의 레이어 그리고 또 조선미술 전람에 관련해서 책이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 두 편의 저술 다 여기 안현정 선생님께서 내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안현정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미학과 미술사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현정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오실 분들은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수목이면 수목, 제도사면 제도사, 근대의 어떤 지점에 대한 토대 연구에 대해서 아주 깊은 분들이에요. 저는 사실 그쪽보다는 조금 밖으로 나온 지 오래입니다. 말 그대로 조선미술전람회라는 책을 제가 박사를 2009년에 했으니까 2009년도에서 박사 논문이 2012년에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영학문인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송남화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40대 초중반에 했던 연구들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미술관 이런 쪽에 들어온 지가 벌써 한 25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과거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동시대 언어와 맞닿아서 오늘의 눈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박물관 생활 지금 22년 차고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성균관대학교라고 하는 그 전통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맞물려서 돌아가는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는 전시들이 기존에 이제 같이 계시는 학예자분들이 역사학자들이세요. 그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박물관에 있는 유물 안에 어떤 방식으로 태워서 오늘날의 시선으로 끌고 올 것인가가 늘 우리 기획의 기본입니다. 제가 여기 청전 이상권 가옥이라면 늘 반갑게 생각하는 게 바로 청전 이상권 가옥이라는 바로 글씨인데요. 저 글씨는 저희 박물관에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여 이희강이라는 선생님이 저희 박물관에 2019년에 그 지방에서 900점의 유물을 무상 기증해 주셨습니다. 무상 기증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지금은 이제 이번 컬렉션 진짜 제가 조금 한국화에 대한 면접보다는 한국미에 대한 걸 먼저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컬렉션 이후에 미술을 보는 것 그리고 과거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이 고부하거나 지구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유물 혹은 어떠한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볼 때 두 가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시대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서 일어나고 조성되고 만들어졌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날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당시의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흘러갈수록 왜곡과 담론과 또 제대로 된 재평가가 여러 가지의 맥락으로 정반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오면서 예술사라고 하는 것은 관습은 그 시대의 관습은 아니었지만 지금에는 옳은 것 혹은 그 시대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아닌 것으로 느끼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한국화라고 하는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국화로 보아야 하는가 아마도 노영석 기자님께서 마지막에 그 한국화에 대한 개념 설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서유리 선생님께서 또 제도사에서 한국화에 대한 맥락을 얘기해 주시고 내일 또 그 월전 장주
이동수 실장님께서 한국화의 다양한 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홍희경 발장님께서 이 어떤 방식으로 이번 것이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나아가실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문을 열어드려야 할 것인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눈, 저는 다른 분들보다 그래도 워낙 많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의 눈으로 이번 것들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맥락을 갖고 있어서 거기로부터 시작할 거고요. 저희가 물건이 900점을 무상지 기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던 바로 검역 유리가 선생님의 따님이 있어요. 혹시 검역 유리가 맛있는 분? 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검역 유리 선생님? 글씨체 특이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말년에 좀 손을 하나를 못 쓰셔가지고 네, 배경. 배경하면은 우리 청정하고 청전의 제자죠. 배경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검역 유가 선생님이요, 1911년생이신데 1968년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 관 위에다가 옛날에는 그 글씨를 마지막 책과 전하는 글을 써줍니다. 그 글을 쓰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이는 슬픔과 여러 가지 앞으로 쓰러졌는데 다시 불수가 되십니다. 다리, 하반신과 오른손을 모습을 되셨어요. 근데 일어나셔서 왼손으로 좌수서로 관서 악보라고 불리는 평양을 노래한 아름다운 영정구 시대 때는 그 시를 3024자의 33개 글씨로 왼손으로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요, 범현 선생님과 출판하는 자유학교 때 제가 저희 박물관에서 할 때는 조금 쉽게 구분이 되는데 가운데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주차 저딱그 프로그램 대부분 차로 찍으시거든요. 일종의 쌀록처럼 함께 지나면서 자신들의 전설생을 하고 서로가 같이 보는 흔적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근데 세 명이 서로의 거의 우리나라를 훔쳐지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연소 김우현 그리고 일자 이중 우리가 있는데 한대고 그리고 거를 우리가 오죽하면 본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천년 이상법이라는 글씨를 그때 따님이 쓰셨습니다. 네, 따님 민경갑 선생님의 제자기도 하시고 따님도 벌써 올해 70대 중반이십니다. 남편분도 한글학교 하시기도 하시고 공부하시는데요. 그 따님이 쓰러져서 작업을이었죠. 굉장히 오래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립형 분위기도 하셨어요. 상당히 실제 선생님들로서 하지만 이런 직원들이 한국미술의 국제적 이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전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전시에 관련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전시가 열리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한국 작가들이 해외 큐레이터나 비평가들과 접점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는 프리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즈라고 하는 국제 페어, 2대 페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점은 해외에 있는 갤러리라든가 해외에 있는 주요 문화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현상과 마주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왜 프리즈 혹은 우리나라의 주요 페어에는 한국화가 적은가? 한국화가 왜 적은가? 그러면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들이 왜 어디나 기존 협체, 기존에 썼던 재료들을 쓰지 않고 다른